네웨이핑이 이 웨이보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바둑 기사에게는 인품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 기원 측은 처신을 더 잘했어야 한다. 커제 구단이 예선부터 결승까지 올라가는 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한국은 이를 존중하지 않았다. 이번 결승전은 바둑계의 비극이다. 이렇게 시진핑과 중마고로 잘 알려진 중국 바둑 최고권이자 네웨이핑 구단까지 나섰고, 네웨이핑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한국 기원 측의 LG배 판정에 유감을 표하고 이번 사태를 바둑계 비극으로 규정했다. 첫째, 이것은 우리 바둑계의 비극입니다. 네웨이핑의 얘기예요. 과거에는 많은 주요 대회가 있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커제는 젊고 약간 화를 잘 낼 수 있는데 이는 이해할 만합니다. 저는 그에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규칙이 있는데 우리 선수들은 규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이 문제를 더 잘 처리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모든 선수는 예선에서 결승까지 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조치로 인해 쉽게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커제에게 깊이 공감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됐습니다.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원문을 보니까 그 짧은 것보다는 좀 더 이 네웨이핑의 그 생각이 좀 더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벌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이제 이 질문이 나오죠. 높은 수준의 프로에게 두 집을 페널티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그들을 패배자로 선언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집 페널티조차도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축구 경기를 비유하네요. 마치 4대 0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축구 경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계속 플레이할 수 있습니까? 페널티가 너무 심했습니다. 한국이 이 문제를 더 잘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웨이핑은 그 축구로 비유했을 때 거의 두 집을 주는 거는 마치 4대 0으로 축구 경기를 시작하는 것 같다. 이 사건은 중국, 한국 모두의 바둑 애호가들에게 비극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일어난 일이므로 모두가 더 넓은 관점에서 접근하고 바둑의 더 큰 그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바둑협회와 중국 바둑협회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허재는 심판의 처리 방식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 이제 이게 물어본 거죠, 기자가. 저는 커제가 토너먼트에서 철수하기로 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네이핑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철수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이 지경까지 문제를 확대하면 거의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퇴장을 했죠. 아예 시상식도 안 오고. 이 철수한 지금 한국과 중국 바둑협회가 이 문제를 더 높은 관점에서 다루고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한국 바둑협회가 협력하여 최종 해결책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이제 그 문제의 그 발언이 나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그러니까 제대국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한 경기에서 커제에게 패배를 선고했습니다. 2국에서 반칙패를 선언했다는 얘기죠. 오늘 또다시 최종국에서 또다시 패배를 선고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정확한 거는 패배를 선고하진 않았죠. 패배를 선고하진 않았는데 심판이 와서 두 집 페널티를 주려고 했죠. 근데 네웨이핑의 얘기는 뭐냐? 두 집 페널티는 축구에서 4대 0으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의 패배를 선언한 거가 똑같다. 막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패배를 선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무 심합니다. 재경기가 더 공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선수들의 노고에 대한 존중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국 같은 걸 하게 되면, 만약 그런 판정을 했다면 결국 결승에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들의 나이와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커제 구단이 이제 나이가 커제의 변상이 동갑이죠. 20대 중반, 20대 중후반. 그의 기회를 그렇게 쉽게 빼앗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건 기자의 질문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 기회에 3국이 한국, 중국, 일본이 룰을 통일하게 된다면, 바둑 규칙을 통일하게 된다면 이 사건이 세계 바둑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웨이핑은 이건 진지하게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이 3자 회의를 열어 규칙을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웨이핑이 이 상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SNS에 글도 올렸지만 인터뷰도 한 것 같아요. 여기 이 인터뷰의 총 원문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보고 오면 이제 짤막한 지금 한국 사이트나 뉴스에 나오는 그 네웨이핑이 얘기를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돼요. 딩하오 구단도 얘기를 했고, 특히 마샤오추 구단은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변상일 구단이 중국 바둑리그에 용병으로 올 수 있겠냐, 뭐 LG랑 삼성을 뭐 불매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샤오춘이. 이제 말을 막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아주 그냥 마샤오춘 이번에 그냥 아주 그냥 막 질러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는 참 바둑계 어쨌든 대선배로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진짜, 아니 뭐 마샤오춘이 저기 변상일 구단 저기 대국료 줍니까? 스폰서예요? 중국 갑조리그 뭐 구단주야? 한국 프로기사들이 중국 바둑리그, 그러니까 갑조리그, 을조리그, 또 여자리그 이런 거를 포함해서 용병으로 출전하면서 매년 15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마샤오춘의 주장대로 한국 선수들이 중국 리그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 기사들의 막대한 손실로 직결될 것이다. 우려했다. 이건 뭐 한국의 관계자인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조혜영 구단도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특히 이제 처음에 많이 나왔던 얘기죠. 이 돌통에 사석이 막 쌓여가지고 돌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그런 것도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심판이 선수의 실수를 인지했어도 선수 본인의 이의 제기 없이 착점이 진행되면 정상적인 진행 상태, 즉 문제 없는 것으로 대국 상황을 넘어갔던 것이 언제든지 심판이 대국 도중에 아무 때나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거로 바뀐 것이 맞냐? 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심판이 들어가는 거냐? 예전에는 그냥 대부분이 어떤 예를 들면은 심지어는 팩감을 안 쓰고 따내도요,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대국자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후에 나오더라도 그건 이미 지나간 겁니다. 예전엔 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심판이 그냥 바로 들어가죠. 이의제기 없어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대국 당사자인 기사들에게 룰이 바뀌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주고 교육하고 인식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생략된 상태로 시합에 급박하게 적용됐다는 점이 아쉽다. 그리고 프로기사들 사이에서는 이 룰 자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최소한 뭐 기사총회에서 인준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너무 급진적이고 특히 이번 사석 통 보관 룰은 너무 급진적인 룰인 만큼 그냥 심판위원회가 바꾸고 프로기사에게 공지 몇 줄로 강요하기보다는 하나하나 바뀌는 부분을 논의하고 특히 유예 기간을 좀 뒀어야 된다. 적응 기간을 둬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도 한국 바둑률이 갑자기 이것저것 바뀌어질 듯해 우려스러운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혜영 구단의 얘기는 정말 전적으로 전 동의를 합니다. 기대를 모았던 동갑내기 두 기사의 결승전은 수많은 논란만 남긴 채 막을 내렸다. 이번 결승은 대국이라기보다는 사건에 가까울 정도로 바둑판 밖에서 벌어진 일들이 승부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결과까지 결정지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시간수로 정리한 지 이에 대한 내 생각을 전하고자 한다. 결승 1국에서는 두 선수 모두 결승전 나온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쳤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커제가 승리했다. 근데 문제는 결승 2국부터 시작되었다. 커제는 초반 정석 과정에서 따낸 돌을 사석통에 넣지 않았고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심판은 규정에 따라 커제에게 벌점 2집을 부과했지만 커제와 위빈 감독을 포함한 중국 관계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국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했죠. 긴 논쟁 끝에 규정대로 벌점 2집이 공개된 상태로 대국은 재개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커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변상일이 이를 지적했다. 다시 실랑이가 이어졌고 심판은 규정에 따라 커제의 신격패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논쟁에 소요된 시간이 대국 진행 시간보다 길었다. 거의 뭐 한 3시간 정도가 중단됐으니까요. 2국 때 이렇게 이제 반칙패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국 얘기가 나와요. 삼국은 초반부터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고 커제는 이 전투에서 크게 밀렸다. 그러나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상대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중후반 커제는 100대마 사활을 노리며 마지막 승부를 걸었으나 이 과정에서 또다시 사석을 사석통에 넣지 않은 규칙 위반을 저질렀다. 심판은 벌점을 부과하기 위해 중국의 위빈 감독에게 상황을 먼저 설명했고 이후 벌점 부과를 위해 대국을 잠시 중단하자 커제는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변상일의 차례에 경기가 중단된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항의를 했고 자리를 떠난 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커제는 또 한 번 실격패를 당하며 경기가 종료되었다.
사상 초유의 일이 그것도 결승전에서 발생했기에 높은 수준의 대국을 기대했던 많은 바둑팬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더불어 중국 바둑협회는 결승전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표했고 커제는 시상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바둑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의 경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커제와 중국 바둑협회는 심판의 개입 시점에 강한 불만을 표했지만 그렇다면 그들은 심판이 언제 개입해야 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변상일의 차례에 경기가 중단되었으니 변상일에게 유리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은 억지스럽다. 커제는 명백히 규칙을 위반했으며 벌점 두직 공제는 당연한 조치였다. 사실 벌점을 공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매우 짧다. 만약 커제가 자신의 실수를 바로 인정했다면 이 과정은 10초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시간이 길게 소요된 이유는 커제가 판정에 불복하며 항의했기 때문이다. 커제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면 오히려 심판이 변상일의 수익기 흐름을 끊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이는 심판이 특정 선수에게 유리한 시점을 골라 개입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심판은 그러한 의도를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 물론 심판의 개입 시점에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규칙 위반을 인지한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판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심판의 역할은 선수가 규칙을 잘 준수하도록 감시하고 위반 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다. 감독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은 심판의 역할이 아니며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규칙이 왜 도입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바둑 규칙과 개가 방식이 다르다. 중국 룰은 개가 과정에서 사석을 사용하지 않는 반면 한국에서는 사석통 사용이 기본이다. 이 차이로 인해 과거부터 사석과 관련된 분쟁이 종종 발생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규칙이 도입되었다. 특히 상대방 돌통에 사석을 넣는다거나 상대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사석을 숨겼다가 개가 때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는 큰 분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 규칙이 만들어졌으며 나는 이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벌점의 수위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이번 결승전과는 관련이 없다. 한국기원은 개정된 규칙을 중국 측에 사전에 통보했으며 양측의 합의 아래 대국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한국 바둑리그에 참가한 중국 선수도 비슷한 사례로 벌점을 받은 적이 있어 중국 측과 커제가 규칙을 몰랐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렵다. 이 문제는 저희가 여러 번 팩트 체크를 했죠. 커제와 중국 측은 알고 있었어요. 선수는 경기 도중 심판이 편파적이거나 같은 사안에 대해 일관성이 없이 판단하거나 규칙대로 판정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항의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경기 중 규칙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규칙의 부당성은 경기 전에 논의할 문제다. 이번 사건에서 규칙의 합리성에 대한 논쟁은 가능하겠지만 심판의 판정이 편파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수로서 규칙을 숙지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며 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지 않은 협회 없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국 당시 커제의 과격한 반응은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시상식에 불참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둑팬들이며 가장 큰 책임은 커제와 중국 바둑협회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사건이 규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세계대회 구관왕으로서 커제 구단 자기 프로필을 수정했다는데 나는 진짜 이거는 진짜 얘도 참 대단한 놈이다. 여기 세계대회 원래 8관왕이었는데 LG배 자기가 우승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실력으로 우승한 거니까 나 9관이다. 참 대단한 놈이. 이놈도 대단한 놈이에요 진짜. 그쵸? 억울하다고 할 순 있는데 쥐가 이긴 건 아니잖아. 그쵸? 상국은 그리고 99% 진바둑이고 솔직히 그 심판이 개입 안 했어도 그 바둑을 커제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놈도 참 대단한 놈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는 이제 오늘 얘기를 하면서도 그 생각이 좀 드는 게 한국기원에서도 입장 발표를 해야죠. 예를 들면 지금 정확하게 아직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긴 어려우니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향후에 중국 바둑협회와 논의를 할 예정이고 하여튼 지금 상황에 대해서의 입장 정도는 한국기원에서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저렇게까지. 왜냐면 이게 개인이 그냥 유튜버들이 그냥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라 중국 바둑협회에서 지금
저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 중국 바둑 대회 스폰서가 얘기하고 있고 지금 한국 기원 소속인 변상일 선수에게 과도한 비난이 쏠리고 있잖아요. 마치 지금 이 모든 사건이 변상일 선수가 지금 자초하는 것처럼 지금 되고 있어서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한국 기원에서도 입장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이라도 결론은 내리지 못하더라도 첫 번째로 삼성화재배 때에 제대로 적용 안 한 거 그거 큰 문제고요. 그리고 LG배가 4강전까지 이 룰이 안 돼 있다가 결승전에 적용을 한 거, 대회 중간에 어떤 규칙이 새로운 규칙을 적용한 거, 그것도 이렇게 약간 민감한 수 있는 규정을 물론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생각을 아예 못했을 것 같아요. 심판위원회나 한국기원 측에서도 이게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못했을 텐데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고 뭐 중국 측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뭐 너무나 그거는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든 일은 터졌습니다. 물은 엎질러졌어요. 이제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피해를 이 사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국기원과 중국기원 또 일본기원 대만 다 합쳐서 국제룰을 이번 기회에 만드는 좀 그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한국기원에서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하루빨리 입장 발표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영상들을 쭉 보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강해졌어요. 변상일 선수에게 지금 너무 지나친 과도한 비난이 가고 있다.